오늘은 쇼핑몰과 좀 다른 주제인데, 저희가 어제는 강의 관련한 주제를 했거든요. 강의 플랫폼 해가지고 요즘에 뭐 타링이라든가 클래스 101 강의의 수요층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하거든요. 그 줌이랑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뭐 최근에 유튜브, 오픈 채팅,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 세미나 모객에 대해서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할게요. 온라인 플랫폼 및 세미나 모객을 할 수 있는 전략. 네, 그래서 뭐 유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 학원 원장님들 저도 이렇게 많이 알고 저한테 유튜브 배우시는 원장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원장님들 결국은 이 수요가 있는 데이터랑 모객이거든요. 뭐 영어 학원이든 뭐 보습 학원이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성인 교육이든 뭐 장구 학원 하시는 원장님도 있어요. 국악 학원.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하죠. 수학 학원 하는 원장님들. 그래서 다 공동적으로 이게 모객을 하려고 광고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광고 비용을 투자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여유가 많으면 광고 비용 투자하죠. 근데 여유가 없을 때는 내 시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근데 어디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시장 개요는 디지털 마케팅 시장, 뭐 요즘에 그 플랫폼 교육들을 많이 커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모객하는 채널은 네이버 카페나 인기 있는 플랫폼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온오프믹스. 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온오프믹스에 오늘 뭐 웨비나랑 이벤터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온오프믹스 세미나 열 수 있고, 또 이제 웨비나 플랫폼, 웨비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줌이거든요.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웨비나로 예전에 많이 강의를 했고 지금도 많이 하는 고 있고 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 그 프로그램의 제안은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리더십 개발, 일반적으로 뭐 미래 전망, 전략적인 제안, 질문 뭐 시간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라이브 아니니까 질문 시간 없겠네요. 디지털 마케팅 시장은 2024년도 기준 2.5천억, 그리고 SNS 사용자는 4,500만 명. 뭐 유튜브만 하더라도 4,500만 명이잖아요. 모바일 중심 SNS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데, 세미나 모객 트렌드는 2023년도 그 웨비나로 성장을 해요. 실제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웨비나 장난 아니었어요. 막 100명, 200명 참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이렇게 감소한 것 같은데, 워낙 많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래요,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아직도 오픈 채팅은 커나가고 있고, 이쪽 시장은 계속, 수요층이 많은데, 공급자들도 많아진 거죠. 경쟁이 좀 치열해진,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층도 증가했는데, 수요층은 일반적인 자기개발, 취업 준비, 교육 분야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쇼핑몰이나 유튜브도 취업 준비라고도 할 수 있죠. 창업 준비죠. 모바일 접근성이 있어서 뭐 줌, 유튜브 라이브 뭐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래서 웨비나에 대한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는 엄청 화랑했다. 특히나 2023년도에 엄청 그 화랑했다고 나오네요. 목표는 고객 유입하는 거, 20대, 40대의 타켓 고객을 모객하고, 직장인들, 취업 준비생 중심, 자기개발 관심 있는 층,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예. 그러니까 너무 디지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하다못해 줌 들어가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비용 대비 참여율, 마케팅 비용 최적화, 참여자 만족도 향상, 재참여율 중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냥 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도 그냥 편하고, 근데 단점은 있어요. 피드백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정보 전달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됩니다. 데이터 출처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늘더라고. 중강의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막연하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도 막연하고, 근데 잘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줌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고, 유튜브 그 라이브도 슈카월드 유튜브 라이브 한 3시간, 4시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이 그 엄청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3시간, 4시간 이렇게 라이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말, 특히나 일요일 저녁에, 야,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사업가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 저녁에 3시간, 4시간 라이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데이터 출처는 뭐 여러 가지 코리아, 헤럴드, 몬빈사이드, 라우터, 페이먼트 CMA가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하는 게, 코리아 헤럴드는 웨비나가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머리를 파마하면서 그 여성 잡지를 막 구독을 했거든요. 세네 권을 파마하면서 3시간 하니까 세네 권을 뚝딱 봤어요. 근데 거기도 맘카페가 지고 있고 오픈 채팅방이 뜨고 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카페 시장, 맘카페가 죽고 오픈 채팅방이 쭉 뜨고 있다는 거를 잡지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카페가 모객 채널에서는 뭐 아직도 유한 채널 같아요. 왜냐면 검색을 해가지고 수요층이 검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검색을 하죠. 어디서 검색하죠? 연배가 있는 분들은 네이버, 젊은 층은 유튜브.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 유튜브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챗GPT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도의 물결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웹이나 트렌드가 있고 마케팅 플랫폼이 경제의 동향, 소비자 심리가 모바일 광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자도 많아졌어요. 웹이나로 해서 이게 그 2024년도인가? 2025년도 초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트래픽 설계자,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을 쓴 러셀 브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웨비나 강의로 하루에 10억 달러를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웹이나 중강의가 막 열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진짜 저도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2시간 강의를 했는데 880만 원이 들어오는 그 30만 원 그러니까 교육비로 보통 일반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 뭐 이렇게 태권도 학원 보낼 때 월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원들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해요. 그죠? 네. 대학원 뭐 이제 그러니까 한 학기 같은 경우 뭐 연세대학원 1000만 원, 고려대학원 1500만 원, 1200만 원인가? 한 학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MBA 커리큘럼 그러면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학원 보낼 때 한 월 15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인 교육 해가지고 월 30만 원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맥스라고 하더라고요. 월 30만 원. 그런 자료를 보니까 30만 원 먹히겠다 싶어가지고 30만 원 했는데 33명이 신청하면서 놀랐어요. 대박이구나. 네. 근데 첫 끝발이 끝발이라고 계속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게 수요층이 물론 저희 부지런한지 못한 것도 있죠. 왜냐면 오픈 채팅방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아요. 은근히 노가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2020년도, 2025년도, 그리고 방법 플랫폼 사용자, 고객 성공 사례, 그러니까 고객이 모바일 안에 들어가야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바일. 실제로 쇼핑몰도 80%가 모바일 소비를 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객이 모바일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회사들 다 대기업 됐잖아요. 참고로 뭐 트위터, 엑스닷컴, 페이스북, 그죠? 또 뭐가 있죠? 구글, 유튜브, 쿠팡, 네이버 다 모바일로 들어가서 대기업 됐잖아요. 카카오톡. 네, 고객이 모바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모바일로 들어가려고 유튜버를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온오프 믹스도 제가 이제 트래픽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안 올리다가 온오프 믹스에 웹이나는 신청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렸죠. 또 오늘. 이제 불공기의 영향으로 세미나를 온라인 단기 과정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러니까 긴 과정보다는 단기 과정의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온라인. 그래서 소비 심리도 가성비, 실용적인 교육을 선호하고, 근데 뭐 그래도 대학원들 모객 될걸요, 뭐지? 막 고려 연세대학원 한 학기에 1200만 원인데 돈 버는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맥 쌓고 학벌 세탁하려고 학벌 세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동생이 돈을 벌더니 서경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온 동생이 고려대학원 정책경제학과 나오더라고요. 거기 인맥 통해서 라자다 화장품 OEM 들어가서 이제 한 동생이 있어요. 글램핑 카라반 해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서 이제 서경대 연극영화과 나온 친구인데 저는 연기하고 남자가 잘생기면은 인물값 한다고 머리가 빈다고 생각했는데 속된 말로 되게 영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평생 공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고려대학원 그 나오고 나서 야 너 신분 세탁했다. 얘 과거로 비우면은 양반 뭐 이제 그거 산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최종 학력만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강의를 할 때도 그 최종 학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작용을 해요. 어디 교수를 하고 있다거나 대학원 석사 박사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능률협회나 아니면 큰 데도 있건 정경련이나 뭐 물론 책도 여러 권 내야 되고 뭐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뭐 인재개발연구원이나 그런 데 가지고 이런 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선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스카이대에 안 나왔다. 제 우스갯 얘기로 재벌이 아니다. 혹은 내가 진짜 천재가 아니다. 또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유튜브 쇼핑몰이 저는 징검다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스카이대 당연히 나와야지, 아니면 대학원 당연히 나와야지. 요즘 대학원 석박사도 널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고 책을 몇 권 내야, 그러니까 메이저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메이저 사회. 메이저 사회라는 표현 부르지만은 어,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유튜버에서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인지도를.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신사임당이라는 친구가 당국 당국대학교 그 무슨 학과? 어떻게 보면 메이저 대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메이저 사회에 들어갔잖아요. 유튜버로 인지도가 확 뜨니까 메이저 사회라는 거는 스카이대 출신의 대학원 석박사 하는 사람들의 교육 시장. 예. 거기서 이제 경영 컨설팅도 맥킨지 컨설팅 그런데 교육 시장. 예. 거기 강의하더라고 연사로 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된다는 거죠. 주요 트렌드, 일반적으로 모바일 소비가 80%를 작용합니다. AA 마케팅, AA 타겟팅에 추천지로 하고 있고요. 어, 하- 참고는 데이터의 한계예요. 플랫폼의 그 공식적인 데이터가 제한적이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디서 좀 되는지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인기 온라인 플랫폼은 고객 유입이 높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교육 시장에서 네이버로 검색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그래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유효하고요. 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속 성장세고 뭐 온오프 믹스, 이벤터스. 그러니까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모객은 또 공급자들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줌 웨비나를 통해서 한 번 걸쳐서 수요가 있는 사람을 깔때기를 모으고 리드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줌에서 한 번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한 번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맺는 거. 네. 이게 왜냐면은 웨비나 강의는 거의 무료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료랑 이것도 강의 시장도 가성비, 가심비를 소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에듀커거든요. 약간 소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이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게 에듀 교육인데 이 영어의 에듀커의 어원은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끄집어낸다. 근데 이게 무료 강의는 제가 볼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끄집어내는 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공짜면 공짜의 가치를 느껴서 가치 없는 거를 치부를 내버려요. 그래서 비용이 예전에 제가 좀 비쌌던 강의 중에 LMI 교육이 있어요. 제 기억은 300인기가 500만 원? 비싼 강의였는데 이거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 인생은 생각대로 말한 대로 창조되느니 승자는 목표한 거를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면 뿐이다. 인생의 승자랑 패자랑 셀프 리더십에 달려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중산층이 태어났는데 60대 7대 가면 판가름 난대요. 어떤 사람은 지역의 유명 인사, 뭐 기업인, 어떤 사람들은 5명만 경제적 자유를 얻고 뭐 그중에 20%는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80%는 노후에도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20% 안에 드는 사람들은 셀프 리더십을 갖추고 예전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글로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3%가 97%의 재산을 다 합친 거에 2배, 3배 이상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LMI 구절에서 보면은
승자는 목표한 거를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 뜻은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짐승처럼 우직하게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다. 예전에 저는 이제 성용진 회장님 좋아하거든요. 45살에 창업했는데 월급쟁이 할 때나 창업할 때나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 그 얘기가 저는 이제 중용의 얘기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더라. 중용에 보면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지극한 정성이 이내 밝아지고 이내 밝아지면은 이게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내 스스로가 먼저, 그러니까 장사의 기본 같아요. 정성.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 네. 그래서 그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내 밝아지고 주변도 밝아진다 얘기를 하기 중요해. 그 28장인가 그 얘기인데 예전에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단 한순간 한순간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허정준 회장님 그게 단 하루도 월급쟁이 할 때나 그게 내가 그 장사할 때 망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그랬고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보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애국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이버 카페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천만 명이 사용, 2,500만이죠? 그 네이버 해가지고. 그래서 2천만 명이 네이버 카페에 사용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해가지고 관심사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맘카페들 엄청 크죠. 그리고 마케팅 세미나에서 2024년도에 일반적으로 네이버 카페에 통해서 500명이 모집됐다고 하네요. 이거 이거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카페 해가지고 저희가 카페 같은 거 좀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페 통해서 한두 명, 인스타그램 통해서 한두 명, 유튜브 통해서 한두 명. 최근에 당근이 뜨고 있어서 당근을 하거든요. 당근 통해서 한두 명. 네. 세미나 홍보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벤터스 웨비나에서 한두 명.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최대 플랫폼이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볼 때 모객으로 용이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좀 있거든요. 내가 잘 못하다 그러나 2024년도 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각적인 콘텐츠, 스토리장면, 인플루언스 효과적으로 이거는 공동 구매할 때는 괜찮아요. 공동 구매. 제가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공동 구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공동 구매하는 파트너가 팔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DM 하나 보내가지고 DM 뭐다 보낸다고 다 하진 않겠죠? 10명 중에 그래도 DM을 장성스럽게 보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게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라이브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어서 상품을 판매되는 음, 이게 협업 마케팅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그램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형 상품이 요즘에 많이 셀링이 들어가고 약사분들 많이 셀링하거든요. 굳이 건강이 되신 분들.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발견형 상품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약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건강검진식품이 좀 팔리겠죠. 예, 이게 아닌 원래는 제가 법으로 알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영상 찍는 거는 약사가 아니라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셀링 파워가 아무래도 틀릴 거예요. 왜냐면 설득이라는 게 비즈니스 단순해요. 트랙백이 있고 손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고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득이 자격증이 설득이 될 수 있고 전문 지식이 설득이 될 수 있고 뭐 잘생기고 이쁜 것도 설득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 별풍선 라이브 흐르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득이 그나마 이제 진짜 잘생기고 이쁜데 막 자격증도 있어. 뭐 외국이 CPA야. 막 대학원도 막 하버드 대학 나왔어. 거기다가 이제 그 막 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똑똑해. 와, 진짜 그거죠. 네. 막 집도 막 부자야. 아니, 본인이 엄청 부자야. 그죠? 네. 그러니까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가 되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최소한 고객보다 지식은 많던가, 열정이 많던가, 에너지가 많던가, 아니면은 고객보다, 뭐, 재산이 많던가, 그래야 고객을 설득하기가 용이해요. 물론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네. 설득이라는 건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용이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깡패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설득하기 도 용이해요. 이제 직책. 사장이, 예를 들어 뭐 팀장을 설득하는 게 용이하고, 그런 거를 좀 보시면은, 이게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득이고 판매다. 그래서
기차는 세일즈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건의로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는 세일즈로 판매하면 고객은 좀 쉬운 얘기를 똥파리보다 못하게 보거든요. 근데 건의로서 판매하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왜 필요하냐?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공부. 평생 공부. 스카이대 나오고 어디 대학원 뭐 카이스트 대학원 석박사 이런 엘리트 코스 나온 사람들 아니면은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더 무너지거든요. 평생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삼류대학 나온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단국대학교 그런 좋은 대학이라 안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공부를 합니다. 네, 그 지방대 나온 사람들 네, 평생 공부를 해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일반적으로 실시간 소통, 타겟팅 이런 부분이 좀 하는 건데 이것도 그거죠. 고객의 모바일에 들어가 있죠. 고객의 모바일. 네, 소규모 세미나에 적합하고 근데 단점도 존재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너무 광고가 많아요. 그 중에 광고 스팸을 보내는 저도 하나의 일종을 하죠. 계속 트랙백을 이쪽에서 광고를 막 스팸을 넣어버리죠. 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한테 스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로 광고를 들어가는 거죠. 오프채팅을 통해서 다양한 세미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이게 계속 뜨고 있어요. 그리고 온오프 믹스 저는 이게 잘 몰랐는데 웨비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웨비나에서 2024년도 기준 800명이 참여를 했대요. 대박. 네. 웨비나 물론 광고를 한 웨비나였겠죠. 네. 그리고 쉬운 세미나 운영, 라이브 스트리밍도 여기서 유튜브 라이브도 하나? 뭐 아무튼 결제 시스템 통합하고 참가자 관리 도구하고 이벤트. 네, 온오프 믹스 경쟁사는 이벤터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온오프 믹스 이벤터스가 있어요. 기타 플랫폼 유튜브 라이브 저희 유튜브 라이브 웨비나 줌에서 저는 유튜브 라이브로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하긴 해요. 동시간으로. 근데 콘텐츠 배포하고, 근데 유튜브가 좀 커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요즘에 제가 매일 하니까 초반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요즘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할 때 일주일 잡고 광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없이 그냥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막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들어오는 속도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편집을 안 해서 되니까 귀찮은 거를 줄이려고 라이브를 하는데 어제도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립이라는 거 소규모 워크샵 모객할 때 브런치 풀립 저희 처음 보네요. 풀립이라는 거 취미 소규모 풀입이네요. 풀입 취미 소규모 클래스 중심에 요즘에 이거 당근도 이렇게 하고 예전에 이게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소모임 네, 요즘 프리비라고 뜨고 있다고 하네요. 소모임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네, 소규모 워크샵 모객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취미 소규모. 그립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소모임, 이렇게, 요즘 되나요? 저 모르겠어요, 소모임. 소모임 예전에 제가 수원 살 때, 이제, 좀 외로워가지고 소모임에서 독서 모임, 뭐, 댄스 모임, 뭐 등산 모임 그런 거 많이 다녔는데, 이제 뭐, 일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헬스장 다닌다고 그러고 아예 등한시 했었는데 지금 되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게 참고로 소모임이라는 거 통해서 취미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독서 모임도 하고, 댄스 모임도 하고, 등산 모임도 하고. 저희 워낙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라서 세미나 모객 도구는 이제 효율적인 모객 도구, 웨비나 플랫폼, SNS 광고, CRM 이런 부분도 있죠. 웨비나 플랫폼은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거 줌, 그 다음에 온오프 믹스 웨비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벤트당 수수료네요. 어쨌든 뭐 괜찮아요. 줌 저 유료 거 쓰거든요. 100명 이상 들어오는 거. 이게 줌, 구글 미트 해가지고 이것도 워크스페이스 구독료, 뭐 이거 무료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있나 보네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SNS 광고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검색 타겟, CPC, 높은 전환율, 뭐 여러 가지 있고 인스타그램 광고가 있고 CRM 도구는 뭐 저는 광고는 요즘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랙백을 광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고 꼭 광고 비용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 중요한 건 트래픽이죠. 컨텐츠를 통해서 컨텐츠가 광고죠. 쉬운 얘기로 양질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CRM 도구, 요즘 뭐 메일, 노션, 애널리틱스, 자동화 도구가 있는데, CRM 고객 관리 도구는 요즘에 그냥 카카오톡방 하면 돼요. 그 CRM 도구.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더 이게 복잡해질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카카오톡방 그거 하나로 하면 CRM 도구가 된다. 네. 카톡이 생기면서 영업이나 사업이 좀 원활해졌어요. 왜냐면은 그 카톡만 잘 활용하면 카톡으로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저는 20대 때 보험을 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 한 명을 7번을 찾아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나이가 좀 연배가, 물론 20대에 어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7번을 찾아갔거든요. 소개를 받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다는 거 생각을 했는데 7번 찾아가고 결국은 가입을 안 했어요. 그때 제 스스로를 많이 느꼈어요. 이거 그냥 무작정 찾아간다고 답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20번, 30번 찾아간다고 답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냥 되는 데까지 뚫린다고 한다고 치면은. 근데 저의 시간과 저의 에너지와 저의 그거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고객을 대가 지불하게 하지 않는 가치를 모르는구나. 네. 가치를 한편은 되게 서럽더라고요. 7번 찾아가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서러운데 마음은 좀 보험하면서 단단해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가치를 고객을 모르게 느끼면은 무가치할까. 그래서 무료 세미나가 꼭 무료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 세미나 하다 보니까 너무 빵꾸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000원만 받고 하자. 그냥 노쇼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 뭐, 10,000원은 되게 쉽잖아요. 그냥 뭐, 10,000원 노쇼 차원에서 받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자존심 내려놓고 창피함 내려놔야 돼요. 약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10,000원, 제가 좀스럽게 10,000원 받아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골라 시장에서 그 마인드. 그래서, 그냥, 노쇼 예방 차원에서 10,000원 내세요. 그러니까 다 10,000원 다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10,000원 내면은 사람의 심리가 절대 노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 가치를 내 스스로가 평가절하하지 않을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예전에 자음이었는데 내 시간당 가치는 1,000,000원이다. 근데 예전에는 부동산 할 때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오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긴 했었거든요. 그런 지식도 있었고, 그 자신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좀 평가절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래가 안 나오면은 힘들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계속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실력 있고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 철저한 준비, 네. 그리고 평소의 시간, 공부, 거기서부터 실력과 자존심과 자신감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감은 올리고 자존심은 내리고, 네, 그거가 이게 비즈니스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요. 이게 꼭 저희처럼 강의 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든지 고객 트랙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 여기서 뭐 이제 제 채널을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제 채널이 보통 30대, 40대, 30대 중반이랑 40대 초반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연령대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 필드에 이제 딱 들어가려는 나이대잖아요. 그러면은 그중에 전문직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근데 전문직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게 고객 트랙백이 가장 중요하다. 잘 나가는 변호사 치고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로펌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없고, 물론 세무사님들도 처음에는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세무 영업하거든요. 근데 제 나이 때 되면은 안정이 돼가지고 고객을 절대 찾아다니지 않더라고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 권위를 거꾸로 인정받으면서 세일즈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편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래서 수요가 있는 마케팅 트래픽이 제일 중요한 거죠. 수요가 없는 사람 7번 찾아가도 거래를 안 해버리는데, 예. 물론 수요가 있었는데 제가 실력이 없었겠죠. 예, 신뢰를 못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요청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무료 세미나는데. 그 세미나 항상 줌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은, 줌 먼저 뵙고,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을 뵙는 이유가 피드백을 드려야 쇼핑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루 헬스 운동하는 거 배웠다고 몸 좋아질 리가 없다. 절대.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